우리가 물을 깨끗이 해서 먹는 그 기계 이름을 뭐라고 하지? 정수기 할 때 정이랑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깨끗하게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데이터 정제. 사실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찾은 자료는 방대한 정보가 한꺼번에 담겨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만 쏙쏙 뽑아 정리하는 걸 데이터 정제라 합니다. 전화번호는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해서 셀을. 대부분 엑셀 데이터로 되어 있는 자료를 필요한 부분만 복사, 붙여넣기 하며 편집하는데요. 이 과정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선 작업입니다. 이 통계 수업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은 정제된 엑셀 자료를 받아들여 그것을 원, 막대 그래프 등으로 표현해주죠. 파워 BI라는 프로그램은 원래는 이게 통계에 적합한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원래 이 프로그램은 어떤 기업에서 판매 전략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가를 화려하게 시각화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화려한 시각화가 수학 시간에 쓰는 통계 그래프와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해운대구를 탁 누르면 위쪽에 보면 막대 그래프의 해운대구만 활성화가 돼요. 부산 진구를 누르면 이렇게 진구만 활성화가 돼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구동을 하려면 함수식을 써야 된다든지 굉장히 어려운데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서로 연동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장애인 비율에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는 어느 정도 하되 여기 학교가 너무 적게 위치해 있어서 아이들은 시각화된 자료를 직관적으로 해석하는데요. 주소 데이터를 입력하면 지도의 위치 활성화가 돼 한눈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죠. 이때 자료를 분석하면서 아이들이 꼭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통계를 분석할 때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가 첫 번째로 뭐다? 대표값. 그리고 대표값에는 뭐가 있다? 중앙값, 세빈값, 평균. 그리고 자, 이 대표값과 함께 뭔가 이 평균과의 차이를 구했던 이게 뭐라고 한다? 삼포도. 그럼 삼포도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였지? 분산과 표준 편차. 그죠? 그런데 우리 파워 BI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없어서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통계 단원을 시작하면서 공부했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반드시 계산해 각 모둠별로 프레젠테이션에 넣어야만 하는데요. 이때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용 통계 프로그램인 동그라미를 활용하면 구하고자 하는 평균, 표준 편차를 비롯해 중앙값, 최대값 등을 보다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클릭 한 번에 계산이 후루룩 되니 아이들은 좋겠지만 혹시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그럼 아이들은 그냥 평균이란 숫자를 보고 여기는 이 정도의 대표하는 값이 나오는구나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렇게 공학 도구를 이용을 하면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일일이 계산을 하고 해야 되는 게 학습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애들이. 밖에 나가면 밖에 세상은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실제로 공학 도구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계산을 하고 프로그램이 계산을 하고 나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앞으로 아이들이 실생활에 더 필요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이들은 모두 함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인터넷 플랫폼에 들어와 동시에 작업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 누구 하나 방임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작업에 참여할 수 있죠. 이때 선생님은 자리에 앉아서 각 모둠별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데요. 조언이 필요한 모둠에게는 실시간 채팅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학습 목표에 다가설 수 있도록 즉각적인 피드백. 각 모둠을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이렇게 할래 했던 거를 제가 화면에서 아이들과 채팅을 통해서 바로바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떤 아이가 언제 접속해서 어떤 과제를 수행했는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모둠원의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모둠 활동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무임승차예요. 한 아이가
그냥 내가 다 희생을 해서 다 하고 어떤 아이는 정말 무임승차를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일선 현장에서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면 아이들 개개인이 접속한 시간들이 기록이 되고 그 아이가 어떤 작업을 했는가가 모두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고 얼마나 거기에 몰입을 해서 했는가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평가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수학이라고 하면 늘 공식을 외우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님을 몸소 체험하며 수학의 즐거움을 느끼는 아이들. 하면 할수록 진짜 새로운 경험하는 게 되는 것 같아서 진짜 재밌었고 차라리 이런 수업을 더 해봐야지 친구들이랑 협동하고 이런 수업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저희에게 좀 친숙한 컴퓨터라든지 패드라든지 이런 걸로 수업을 하니까 좀 더 쉽게 친근하게 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자료를 뽑아내는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아직 잘 다룰 줄 모르지만 더 배워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하이라이트. 모든 발표를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완성한 프레젠테이션을 바탕으로 발표하는 시간. 처음에 설정했던 가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저희 모둠의 첫 번째 가설은 구군별 출산율이 높을수록 수유시설과 보육시설의 개수가 많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두 그래프를 보면 구군별 출산율과 수유시설과 보육시설의 개수는 별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처음엔 맞을 거라 생각했던 가설이 막상 데이터 조사를 하니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기도 하고 또는 옳았음이 입증되기도 하면서 아이들은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경험합니다. 특히 데이터 조사를 하며 동그라미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봤던 아이들은 어떠한 해석을 내놨을까요? 일단 평균은 0.97이 나왔고 표준 편차는 0.28이 나왔는데 일단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뺀 값인 0.69보다 강서구나 북구 같은 경우는 엄청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중구는 0.69보다 낮은 0.687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읽어보면 중구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 방면으로 재현을 잘했다, 그죠? 자, 박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진짜 사실은 놀라웠던 게 우리가 기사에서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1이 안 된다. 가족의 한 명을 놓지 않는다라는 기사를 많이 봤죠. 예, 근데 실제로 공공 데이터를 이 모둠에서 했더니 정말로 평균이 얼마가 나왔지? 0.97. 부산이 0.97이 나왔다는 게 나는 정말 실감이, 선생님도 방금 이 데이터를 보고 실감이 확 되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는, 자, 중구는 출산율이 지금 얼마라고 돼 있죠? 0.6. 아, 정말 심각하다, 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구의 출산율이 정말 낮구나를 선생님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부산에서 지금 가장 많은 곳이 최대값이 1.8. 그나마 강서구에는 이 친구들에 의하면 젊은 층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나마 1.8 정도가 된다. 그죠? 직접 데이터를 찾고 그래프를 만들고 결과를 해석하면서 아이들은 자신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사회 현상을 훨씬 더 가깝게 느끼게 되는데요. 수학 시간이지만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키우고 데이터를 통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특수학교의 표를 보시면 2006년에서 2016년까지 약 10년 동안 연간 2에서 4% 정도 특수학교의 수가 증가했다고 보실 수 있고 두 개의 표를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특수학교 수의 증가 비율이 특수학급 수의 증가 비율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발표 보니까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 제 주변에는 특수 교육이 필요한 친구가 없어서 잘 몰랐었는데 발표를 들으니까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특수 학생 수에 비해서 이게 특수 학교가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수학교 수가 터무니없이 작았다. 그죠? 이 특수학교가 작을 수밖에 없던 게 몇 년 전에도 이 기사가 굉장히 큰 이슈였죠. 우리 지역에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땅값이 떨어진다.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지역에는 특수학교를 세우지 마라 하니까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제발 세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혹시 사회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지? 우리 지역은 안 돼. 민비. 오, 맞아. 오, 민비 현상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쓰레기 처리장, 특수학교 이런 것들이 민비 현상 때문에 많이 설립을 하고 싶어도 지금 설립을 못하는 실정이에요.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학교를 세우기 위해 학교를 세우려면 예산이 어떻다? 너무 많이 발생한다. 수업을 통해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점을 깨닫기도 하고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성숙할 것만 같죠? 어려운 문제를 설명하실 때도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집중하셔서 저희 수준에 맞게 딱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무거운 문제도 가볍게 풀어내시는 그런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는 더 쉽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걸어 다니다 보면 밖에 딱 보다가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면 이제 박주현 선생님이랑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내가 어떻게 공부를 기억하지? 라는 게 딱 놀라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수업을 생각한다는 그런 게 바뀌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알던 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좀 많은 걸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굉장한 수학적 원리가 숨어있는 경우도 많이 좀 발견할 수 있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수업이 다 끝났는데 교실에 아이들이 남았네요. 보니까 뭔 것 같아? 아니 일단은 대칭 또 방금 칭은 당연히 어떤 기준선이 있어야 되겠지. 수학 동아리 모임 날 입체 팝업 카드를 만들어 보며 평형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평소엔 수학에 전혀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었는데 이런 활동으로 수학에 흥미가 더욱 커졌다고 하네요. 좀 수학의 새로운 측면 그런 걸 좀 약간 많이 보고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 수학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걸로 수학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또 수학에 차츰 관심이 생기고. 선생님은 1년 내내 아이들이 수학을 즐길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며 다양한 체험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인지 이 학교에선 수학 싫어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고 해요. 애들이 이 수업을 기다리고 있구나. 뭔가 수학을 이렇게 찾아가고 이런 거 하는 걸 즐거워하는구나. 그런데 보람을 느껴요. 아이들한테 나중에 졸업을 했을 때 또는 고등학교 갔을 때 또는 길가에 지나가다가 저거는 우리 수학쌤하고 했던 현상이야. 저거는 저기서 수학 문제가 저렇게 우리 선생님은 적용을 했었어. 이런 것들이 한 번은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길 기억으로 남길 바라요. 선생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아이들 가슴에 오래 남길 바랄게요. 수학이 우리 삶에 유용하게 쓰이도록 만들어주는 교실. 수학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북돋아주는 교실. 수학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교실. 그것이 바로 박지원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교실입니다.